여기 도장 한 번만 찍어줘.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 그 모든 것이 남편 이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평온하던 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이서연은 32살의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아침마다 교무실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펼치고 오늘 가르칠 시 한 편을 소리내어 읽고 나는데 창밖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따스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웁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좋아해요. 수업 시간마다 질문이 끊이지 않고 쉬는 시간이면 선생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기에 서연은 그 목소리들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느낍니다. 3년 전 그녀는 민호와 결혼했어요. 민호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을 잘했으며 첫 만남에서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라니 정말 멋진 직업이에요. 서연은 그 말에 마음을 열었고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민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평생 아껴주겠습니다. 서연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가볍게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랑 윤동주시 공부했어. 반응이 정말 좋았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그 웃음 뒤로 이런 말이 따라왔어요. 그래. 근데 서연아, 넌 그냥 아이들이랑 책 읽어주는 거잖아.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고 서연도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었어요. 요즘 내 프로젝트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는 좋겠다. 칼퇴근에 방학도 있고. 서연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을 차렸고 민호는 서연이 준비한 반찬을 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런데 국은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서연은 간을 더 맞췄습니다. 민호는 만족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어요. 1년 전 서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서연은 눈물을 흘렸고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서연은 그 말에 기댔어요. 아버지는 작은 부동산을 남겼습니다. 상가 건물 한 채와 통장 몇 개였는데 민호는 말했어요. 서연아, 이런 거 복잡하잖아.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서연은 고마웠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 이런 거 잘 몰라서.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가족이잖아. 서류가 쌓였습니다. 민호는 서연에게 도장을 요구했어요. 여기 한 번만 찍어줘. 명예 이전하는 거야. 서연은 물었습니다. 뭐가 명예 이전되는 건데? 민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아버님 재산 정리하는 거지. 세금 문제 때문에 복잡해. 내가 다 알아봤어. 서연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호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고마워. 내가 다 처리할게. 그 후로도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알아서 해줄 거라 믿었기에 그는 남편이었고 서연은 그를 신뢰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던 서연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 이야기를 민호가 더 이상 꺼내지 않는다는 것을, 통장 얘기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학교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인사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녕.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 느낌은 작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명의 계좌 확인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대답했어요. 고객님, 해당 계좌는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 10월이면 민호가 서류를 정리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서연은 민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며 숨을 골랐어요. 7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 민호는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응, 뭔데? 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말이야. 작년에 해지됐다던데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민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세금 문제 때문에 내 통장으로 옮긴 거야. 말 안 했어? 미안, 깜빡했나 봐. 서연은 물었어요. 그럼 지금 그 돈은 어디 있어?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들었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이 주소 맞으세요? 현재 소유주는 강민호 씨로 되어 있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남편이에요. 혹시 이 건물 지금 임대 중인가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네, 작년 11월부터 한 카페가 들어와 있어요. 월세는 250만 원이네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월세 25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민호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서연은 중개사무소를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진행되고 있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모두 민호 명의로 넘어갔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어.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가 건물 말인데 지금 임대 중이라며? 월세 들어오는 거 있어?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관리비랑 세금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내가 관리하고 있어. 서연은 물었어요. 얼마나 남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아, 왜 갑자기 이런 거 물어봐? 내가 잘못 관리하는 것 같아? 서연은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민호는 정확한 금액을 말해주지 않을까요? 왜 자꾸 회피하는 걸까요? 저녁 시간 서연은 집에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8시가 넘어 민호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녁상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오늘 왜 그렇게 전화했어? 회의 중이었잖아.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아버지 재산 이야기가 궁금해서.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서연아, 나 지금까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버님 재산 정리할 때도 내가 다 알아서 했잖아. 세금, 서류, 명예 이전, 다 복잡한 거 내가 처리한 거 알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건 정말 고마워. 민호는 다시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럼 됐잖아. 나 믿어. 내가 잘못할 리 없어.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민호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서연은 집 안서재를 열었습니다. 민호가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책장 뒤편에 놓인 파일함, 그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었어요.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어제 저녁 부산으로 출장을 갔어요. 2박 3일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서재 쪽을 바라봤어요. 그곳은 민호의 공간이었습니다. 내 서류들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민호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서연은 한 번도 그곳을 뒤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서연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에는 경영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책장 옆 파일함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은행 서류, 세금 고지서들. 서연은 천천히 서류를 하나씩 꺼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아버지 상가 건물 계약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카페, 월 임대료 250만 원. 계약 기간 2023년 11월, 2025년 11월. 서연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입금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매달 250만 원씩 민호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년이 넘었으니까 3천만 원이 넘는 돈이네. 그 돈을 민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다른 서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통장 해지 증명서, 2023년 10월 15일 해지, 잔액 8,200만 원. 서연의 숨이 막혔어요. 8천만 원이 넘는 돈.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서연은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시구 아파트, 매수인 강민호, 계약일 2024년 3월, 매매가 5억 2천만 원. 서연은 그 주소를 봤습니다. 낯선 곳이었어요. 이게 뭐지? 우리가 사는 집도 아닌데.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지도 앱이 열렸어요. 아파트 단지가 나왔습니다. 고급 주거 지역이었어요. 서연은 더 깊이 파일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 민호 명의의 카드였는데 서연이 모르는 카드였습니다. 명세서를 펼쳤어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관, 꽃집, 사용 일자를 보니 최근 6개월 동안의 내역이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나랑 간 곳이 아니야.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숨긴 돈, 낯선 아파트, 알 수 없는 카드 사용 내역,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서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민호 서류를 보다가 수진이 물었어요. 무슨 서류? 무슨 일인데? 서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이야기, 월세 입금 내역, 낯선 아파트 매매 계약서, 알 수 없는 카드 사용 내역까지.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민호가... 응. 서연은 대답했어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 아파트 주소 직접 가보는 게 어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전화를 끄는 서연은 다시 서류를 보았습니다. 아파트 주소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곳에 가보겠다고. 다음 날 오후 서연은 그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깨끗하고 새로운 건물이었어요. 경비실에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요, 1402호에 누가 사는지 혹시 아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젊은 부부 사는데요. 최근에 입주했어요. 왜요?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아니에요. 잘못 찾았나 봐요. 서연은 아파트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자였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그 여자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서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어요. 민호 회사 창립 파티. 1년 전쯤 서연도 함께 참석했던 자리. 그때 민호가 소개했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제 부서 막내예요. 이유진 씨.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지금 눈앞에 선 여자가 바로 그 이유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월세 수입, 8천만 원이 넘는 통장 잔고, 5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이 여자. 민호는 서연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던 거예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아직 출장 중이었어요. 내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집에 오면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출장 진짜 힘들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민호가 서연을 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신용카드 명세서, 은행 입금 내역서.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물었어요. 내가 물어봐야지. 이게 뭐냐고. 민호는 캐리어를 놓고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서재에서 찾았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거. 서연이 말을 끊었어요. 5억짜리 아파트, 내가 모르는 신용카드, 아버지 통장에서 빼낸 8천만 원, 월세 250만 원씩 받으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한 것. 다 설명해봐.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야. 부동산 투자. 서연은 웃었어요. 투자?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넌 이해 못할 것 같았어. 복잡한 거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해 못할 것 같았어? 내 아버지 재산인데? 내가 도장 찍은 서류인데? 민호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자산을 불리는 거야. 서연이 물었어요. 그럼 이유진은 뭐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이유진의 모습이었어요. 1402호에 사는 여자. 당신 회사 신입사원 맞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계속 물었어요. 아버지 재산으로 산 집에 그 여자 살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서연도 일어섰어요. 그럼 뭔데? 설명해봐. 왜 내 아버지 돈으로 산 집에 다른 여자가 살고 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냥 회사 후배니까 잠깐 살게 한 거야. 보증금 마련하기 전까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카드 명세서 봤어. 레스토랑, 꽃집, 명품관. 전부 그 여자 주려고 쓴 거 맞지?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난 너같이 지루하게 살고 싶지 않아.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밥상. 넌 그게 좋을지 몰라도 난 지겨워 죽을 것 같았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살면 되지. 하지만 난 달라. 난 더 큰 걸 원해.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재산을 훔쳐간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민호가 비웃었어요. 훔치다니. 부부 재산이잖아. 내가 관리한 거지.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당신 명의야. 이게 관리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물었어요. 이혼할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내는 게 나아. 서연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내 아버지 재산 전부 돌려받을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꿈꾸지 마. 전부 내 명의야. 법적으로 내 거라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좋아. 그럼 법으로 해결하자. 민호는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교사 월급으로 감당되겠어?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끝까지 갈 거야. 민호는 캐리어를 다시 들었어요. 오늘 나갈게.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거야.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민호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후회하지 마. 넌 이길 수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3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 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유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공간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수진이 소개해준 분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서연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남편분이 배우자 동의 없이 상속 재산을 전용했고 명의를 임의로 변경했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행해 주세요.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여유롭게 대응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제출한 증거들, 부동산 계약서, 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 법정에 제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유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증언들이 결정적이었어요. 민호의 회사 동료들도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강민호 과장이 이유진 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건 부서 내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했어요. 피고는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와 동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며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6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법원 복도에서 판결문을 받아들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겼어요. 아파트는 매각 후 원금과 수익 전액을 돌려받고 월세 수입도 전부 회수합니다. 위자료도 인정됐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도 저편에서 민호가 걸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변호사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걸어갔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2주 후 서연은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강민호 씨 명의 계좌에서 판결 금액이 이체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 아파트 매각 대금, 월세 수입, 위자료까지 모두 합쳐 6억이 넘는 금액이 서연의 계좌로 들어와 있었어요. 서연은 그 숫자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수진을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다 끝났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정말 잘했어. 서연은 웃었습니다. 응,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며칠 후 서연은 학교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회사에서 잘렸대요. 횡령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던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회사에서는 재산 유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민호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들까지 드러났던 거예요. 결국 민호는 해고되었고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인과응보구나.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밝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서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선배 교사였어요. 서연 선생님, 다음 달에 교육청 프로젝트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배신, 고통, 싸움, 그리고 회복. 서연은 이제 알았어요.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탁자 위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켜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아갈게요. 속지 않고 당당하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삶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어요. 믿음은 소중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하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내 존엄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것을 함부로 다룬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나 자신의 권리와 존엄이라는 것을.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학교에 갈 겁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연은 다시 시작할 겁니다. 더 현명하게, 더 당당하게.